읽으셨을까나요? 읽긴 읽었어요. 제가 읽다가 만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었고 요거 우리 저희 글 쓰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 우살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수미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이고요. 음, 내용은 이제 혼자만의 우울이 아닌 우울한 엄마라는 보편성을 말하기 위해서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을 창원 지역에 조직을 하고 글을 쓴 수미 저자가 이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고 저희 엄마라는 위치가 여전히 이 사회에서 소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소수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맡은 역할과 무게는 이제 엄마들도 그렇고 엄마가 아닌 분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그 역할이 우주만큼 강력하고 크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성장과 효율을 정말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더라도 자기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다는 걸 고백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회고 용기가 따르는데 이분은 이제 하물며 엄마의 자리에서 우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자기 검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감내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양육자라는 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우울의 그림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엄마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고통을 활자화하고 현실 세계에 이렇게 꺼내놓은 것만으로도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좀 빚을 진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크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발췌독을 하자면 아이 키우면서 우울하지 않고 어떻게 배겨 툭 튀어나온 진심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중략할게요. 엄마란 역할은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10년 동안 몸과 정신을 갈아 그것도 모자라 정신과 약을 먹어가면서 엄마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려 했으면서도 스스로 육아를 엄연한 노동이라 여기지 않았다. 엄마가 왜 번아웃이 와? 많은 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의 과로는 생략된 페이지다. 어, 나는 또 다른 꼭지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나는 또 다른 여성인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돌봄의 짐을 나눠준 채 글을 썼다. 글이 잘 써지는 날도 안 써지는 날도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세상에 없는 좋은 엄마라는 환상에 매번 진다. 난 좋은 엄마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음, 우울한 엄마가 나쁜 엄마 같아?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방치한 엄마가 진짜 나쁜 엄마야. 아이들과 산다는 감각 덕분에 나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그건 강해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추천드려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분, 이 크장님 혹시 있으실까나요? 바쁘셨는데. 사실 원서로 지금 이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본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지금 원서를 같이 읽고 있긴 한데 오늘 읽었던 데 중에서 이분이 달리기 하시면서 사실 되게 러너로서 이제 글쓰기 하시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뛰면서 자기는 이렇게 글을 다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아니면 글쓰기 이렇게 글을 반복하시면서 계속 쓰셨는데 좀 와닿아서 같이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끊기에는 약간 이게 연결성이 없어서 요거 빨리 읽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젊다는 것은 온몸에 자연스러운 활력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력이나 지속력도 필요하다면 저절로 생긴다. 이쪽에서 굳이 애써 찾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젊고 재능이 있다는 것은 등에 날개가 돋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움과 활달함도 많은 경우 젊음을 잃어감에 따라 차츰 그 자연스러운 기운과 선명성을 잃어간다. 이전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연령대를 지나면 그만큼 간단하게 할 수 없게 된다. 강속구 투수의 구속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론 사람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능의 감퇴를 커버할 수도 있다. 강속구 투수가 어느 시점부터 변화구를 위주로 한 두뇌 피칭으로 전환해 가듯이.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상실감의 안개와 같은 근육도 어른거리게 된다. 한편 재능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고 할까? 평범한 작가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근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훈련에 의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지속력을 증진시켜 간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질을 어느 정도까지 재능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견뎌나가는 사이에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재능과 만나기도 한다. 삽을 써서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발밑에 구멍을 파 나가다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비밀의 수맥과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경우다. 이런 경우 정말 행운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그 같은 행운이 가능하게 된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깊은 구멍을 파 나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력을 훈련에 의해서 몸에 익혀왔기 때문인 것이다. 만년의 재능을 꽃피운 작가들은 많든 적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닐까. 네, 저 이거 맨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앞에 게 있어야지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 그냥 그런 과정이겠거나 발밑에 구멍 열심히 파고 언젠가 만날 행운을 찾아서 뭐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보라 작가님의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책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느꼈어요. 이 정보라 작가님 책이 좀 약간 암울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죽고 자꾸 괴롭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면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읽으면서 약간 복수를 대신하는 듯한 그런 대리만족을 좀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나 아니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공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작가의 글에 보면 작가님이 어떻게, 이게 사실 이게 단편들의 모음인데, 어떻게 작가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소재가 작가님의 단편으로 왔는데 그게 약간 기괴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작가의 말을 먼저 읽고 나서 책을 읽어도 우리의 작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다 읽고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마지막에 적으신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예쁘거나 단정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기괴하고 낯선 세상에서 암담하고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나도 그거 뭔지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혼자만 암담하고 불안한 것보다는 같이 암담하고 불안한 쪽이 좀 덜 무서운 법이다. 그리고 조금 덜 무서워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독자님들의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기괴하고 너무 오랫동안 낯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온하고 차분한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는 그냥 잠시 이상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이게 마지막 맺은 글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단편이라서. 근데 단편마다 되게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혹시 호러, 판타지, 막 기괴한 그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강력히 이 보라 세상을 강추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로크장님. 저는 책을 못 읽어가지고 토요일에 어제 급하게 애들이랑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눈에 딱 띄는 시집이 있어가지고 그때 왜 콜크장님 지난주에 시 읽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뽑아온 책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간이래요. 몰랐어요. 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 이런 신간이 있을 줄이야.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고 읽었는데 좋았고, 우리 아까 회의했던 내용이랑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링크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글을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잘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것 같아요. 앞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꼭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고도 너무 이 시대에 알맞은 어떤 시들이 너무 많아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시집을 읽으면서 재밌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추천합니다. 밀리에 있어요. 밀리에 서재에 있어가지고 그냥 떠서 제가 봤어요. 운전하면서 들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리뷰가 많더라고요. 저는 동시통역을 공부하신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냥 맥을 같이 했던 거고 스토익에 대한 또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취향에는 너무너무 맞아요. 계속 듣고 싶고 그냥 입을 덮으쓰고 계속 읽고 싶은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그렸던 더 스토익 맘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미 지금 그 카페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등급을 이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들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개수에 비해서 철학자가 모자란 거야. 아, 내가 그러면은 내가 아는 철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빼고 채워 넣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었는데 이 책에 많은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좋아지게 된 사람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사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걸 만들 때 스토아의 랑 저랑 되게 맞는 부분이 뭐냐면 보편적이지만 다양성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토리들을 어떻게 다 이 작가들이 알아내서 썼을까 할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프루타르크 영웅전 그거를 읽어보고 싶었고 저희 남편이 로마인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연애 때부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신간이 나올 때마다 뒷부분은 미국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재밌어서 갔었구나. 그래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처음 교회를 미국에 와서 갔던 것도 로마서를 알고 싶어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제가 이해가 됐고 저는 사실 이름이 어려워서 싫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랑 연관이 돼서 그런지 이미 이제 스키마가 생겼잖아요. 스키마가 생긴 상태여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